네, 글로벌 인사이트 소식 확인해 보셨고요. 보다 자세한 내용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 앵커님, 네. 우선 수에즈 운하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 첫 번 우선 나누기는 했습니다만은 수에즈 운하 쪽을 포기하고 아프리카 쪽으로 우회하는 선박이 늘고 있다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미 15척이 희망봉 쪽으로 우회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HMM 같은 경우에도 4척이 우회하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우회를 하게 되면은 한 9,000km 정도 항로가 더 길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기간도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더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불통 여파가 만만치 않을 거였는데 어떤가요? 네,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인플레이션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코로나 사태 때문에 세계적인 공급망이 차질을 빚은 데다가 미국이 인플레이션 조짐이 있고 여기에다가 전 세계 교역량의 12%를 차지하는 수에즈 운하가 이 불통 상태가 지속이 된다면 장기화된다면 어쩔 수 없이 공급 측면에서의 인플레이션이 더 악화될 걸로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어서 중국 신장 위구르 소수민족 인권 문제 좀 관련해서 얘기 좀 나눠볼까요? 네, 유럽연합과 또 영국에 이어서 또 미국과 캐나다를 또 제재한 것을 두고 또 중국 관영 매체가 다음 제재 대상은 미 주도의 반중국 블로커드가 될 것이다라고 경고 메시지를 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네, 일단 지금 현재 그러니까 중국과 서구 간의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를 둘러싼 충돌이 왜 걱정이 되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증시뿐만 아니고 세계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꼽으면은 코로나도 있고 인플레이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대략 예측이 가능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비관론자도 있고 낙관론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과 서구 간의 충돌은 이게 돌발 악재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경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 EU하고 영국을 제재한 데 이어서 지난 주말 27일 그러니까 미국과 캐나다를 제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재 인물 가운데서 좀 관심을 끄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미국의 게리 맨친 국제종교자유위원회 회장이라는 사람입니다. 여자분인데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조 맨친 민주당의 상원의원 부인입니다. 그런데 이 조 맨친 의원 같은 경우에 민주당 내에서도 대표적인 아주 강성 보수자로 이렇게 꼽히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도 상당히 신경을 쓰는 그런 인물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 사람을 꼭 집어서 제재 대상에 올렸다는 것 자체는 중국이 당초부터 제재에 대해서 좀 깊이 연구를 했던 것 아니냐, 준비된 제재 아니냐라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관심을 끌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또 중국 현지에서 글로벌 브랜드에 대한 불매 운동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로벌 브랜드에 대한 불매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좀 알아둘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더 나은 면화라는 그 비영리 단체입니다. 2009년에 결성이 됐는데 BCI라는 인증 마크를 달아주는 그런 비영리 단체거든요. 그러니까 Better Cotton Initiative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면화 생산과 면직물 생산에 있어서 어떤 독성이 있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지 아니면 강제 노동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이걸 조사를 해서 그런 문제가 없는 면화에 대해서 BCI 인증을 주는 그런 비영리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 BCI가 작년 3월부터 신장 면화에 대해서 인증을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봤더니 이 BCI의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여러 브랜드들이 결국 신장 면화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다든지 아니면 신장 면화에 대한 사용을 중단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공청단을 비롯해서 일부 관영 언론들이 과거에 그러니까 작년에 있었던 그 일을 가지고 각 브랜드의 공식 홈페이지를 뒤져서 신장 면화에 대한 입장을 챙겨가지고 이걸 갖다가 불매 운동의 타깃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또 대중국이 아니죠. 네, 수입품 관세 인상이 이제 이루어질 경우에 국내 시장에도 좀 미치는 영향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서구권과 중국의 충돌에서 최악의 상태가 어디까지 갈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들 많이 걱정을 하는데. 만약에 최악의 상태로 간다면은 2018년 이후 미국과 중국이 벌였던 무역 갈등, 그러니까 서로 간에 보복 관세를 하는 그런 상황도 상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결국 유로화나 위안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화가 절상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원화도 가치가 절하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오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가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상당한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다만 이 유럽이 대중국 교육 비중이 16%로 가장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최악의 상태로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라고 지금 뭐 다들 낙관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워낙 중국의 불매 운동이나 여기에 대한 어떤 서구의 이 소비자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 최악의 경우도 대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최악으로 빠진다면은 우리로 봐서는 반사이익을 받는 업종들도 일부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히토류 관련주라든지 아니면은 중국이 주로 분유 같은 경우에는 호주나 아니면은 EU에서 수입을 해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유 그리고 또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반사적 이익을 받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거는 아주 작은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